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친척들이 거의 다 모여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 사촌동생과 육촌 친척들도 왔는데 여기서 사촌동생을 포도, 육촌동생을 자두라고 말할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도랑 놀아주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자두도 같이 놀아달라면서 따라 들어왔어요. 자두랑 그리 친하지도 않고 또 그리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기에 살짝 주춤하다가 괜히 안 놀아줘서 난리 피우지 않게 놀아줬어요. 장례식장이니까 소란 피우면 안 좋을 테니까요. 뭘 하고 놀까 생각하다가 베개가 발에 닿으면 아웃되는 놀이를 구상해서 베개를 깔아놓고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자두는 뭔가 시비를 거는 듯이 게임을 반칙 비슷하게 해대서 처음엔 경고를 했는데 말도 지질이 안 들어서 본인 방식으로 갚아줬더니 삐져서 같이 안 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걔 놀아주고 싶지도 않아서 그래 라고 하고 끝냈어요. 다행히도 꿍시렁만 거리고 소란은 안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괜히 사소한 것으로 시비 걸듯이 말하고 뭔가 기분 나쁘게 틱틱거리더라고요. 장소가 장소인 만큼 화를 꾹 누르고 적당히 대우해주다가 무시했어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를 묻어드리러 갈 때 어른들은 산에 올라서 친척들이 뭘 하면 놀지 생각 중이었는데 그때 자두 녀석을 끼워주지 않았어요. 약간 미안한 일이지만 게임했다 하면 분위기를 망치니까 선뜻 자두랑 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자두 녀석은 게임 진행하려는 저한테 본인도 끼워달라고 말하는데 싫다고 하자마자 쓰레기 새끼! 라면서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멍하니 있다가 쓰레기라는 말을 듣고 멱살 잡힌 것도 울컥해져서 주먹을 쥐어 심장 부근을 쳐서 떨어뜨렸어요. 자두가 쿵하고 넘어져서 놀랐는지 아팠는지 엉엉 울고 있는 타이밍에 하필 어른들이 내려와서 망했다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자두의 누나가 제 편을 들어주며 해명해서 어른들이 수긍을 했어요. 자두 녀석의 인성이나 태도가 이미 알려진 것도 있고 이번 경우는 자두 녀석이 선을 넘은 게 확실하니까요. 그 이후로 다시 만났을 땐 생각이 바뀐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마주치더라도 버릇없이 구는 모습은 안 보이네요. 여러분도 사이다를 날리고 싶으면 타이밍을 보고 날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별로 안 시원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이번 일로 나름 골칫거리가 해결돼서 좋네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겼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같은 반 친구 3명과 함께 고깃집 알바를 했어요. 저를 제외한 3명은 그 일을 먼저 시작했고 저는 가장 늦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알바라 긴장하고 열심히 일을 배우려 하는데 3명의 친구 중 A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야, 넌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똑바로 좀 해.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알바하는 곳이나 학교에서나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심한 성격이라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A가 알바하는 오빠들과 술을 먹자고 하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는 같이 먹지 않으면 친구를 끊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자리에서 술게임까지 했습니다. A가 계속해서 저를 마시게 하려고 하자 오빠들은 말렸고 A 몰래 술을 물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A가 잠잠하다가 본인들이 오빠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B오빠가 본인한테 집착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던데 사실 저도 B오빠랑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데? 설마 A? 뭔 소리야. 내가 좋아하는 건 너야. 내가 왜 그런 애를 좋아하겠냐? 난 오빠가 A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A 걔 알바 같이 하는 남자들한테 어장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그 이후로 오빠와 비밀 연애를 시작했었어요. 어느 날 알바하는 곳에서 마감을 하는 중에 A와 제가 바닥을 쓸다가 A가 모아둔 먼지를 실수로 밟아버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야,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냐? 재수없게 진짜. 야, 네가 다 치워. 나 화장 거치고 있을 테니까. 그런 태도에 저도 화가 나서 다툼이 생겼고 오빠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A는 아니,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일부러 밟고 가고 나보고 다 청소한다고 자기는 앉아있겠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했더니 나한테 욕하잖아. 나 무서워 오빠. 라며 B오빠에게 기대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은비가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오빠가 은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쟤 진짜 무서운 애야. 애들 괴롭히고 오빠 험담까지 했다니까. 라는 말에 오빠는 피식 웃으며 야, 너 뭘 모르나 본데 나 은비랑 사귀고 있어. 근데 누구 험담을 해? 너 진짜 웃긴다. 너야말로 네 친구들 욕이란 욕은 나한테 하고 알바생들한테 돌아가면서 어장치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알면서도 모르고 넘어가 줄려 했더만 안 되겠네. 네가 적어도 재활용되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재활용도 안 되는 못생긴 쓰레기네. 라고 오빠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들도 A에게 그게 사실이냐며 실망했다고 하자 그 애는 화를 내며 옷도 갈아입지 않고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그 애 곁을 떠나고 알바생들도 그 애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오빠와도 1년째 연애 중입니다. 웹툰 작가 지망생인 중학생입니다. 웹툰 작가를 꿈꿔서 그림 연습을 해야 하지만 공부도 동행해야 하고 틈날 때마다 책을 읽어야 됐기 때문에 미술학원을 갈 때 빼고 그림을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 쉬는 시간에 그림을 열심히 그렸죠. 그렇게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좀 친해진 친구 A가 뭐야? 너 혹시 씹덕이야? 맨날 앉아서 뭐하나 했더니 그림 그리는 거였어? 이래서 얘가 나랑 친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친한 친구들끼리도 못하는 막말을 퍼붓지? 생각했지만 저는 짜증을 내지 않고 아, 나 꿈이 웹툰 작가거든 하니까 뭐? 웹툰 작가? 야, 너 그게 쉬운 줄 알아? 그 정도 그림으로 되겠냐? 너 글은 잘 써? 네 웹툰 작가 에바야. 그냥 포기하고 공부나 해. 라는 무슨 꼰대 같은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근데 전 멘탈이 세기 때문에 그딴 말은 신경 안 쓰고 웃어넘겼죠.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와 만화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 애가 웹툰 책 그림을 가리키면서 야, 이 그림 보이냐? 그림체 진짜 이쁘지 않냐? 이랬는데 저는 좋고 싫음이 확실해서 좀 A한테 안 이쁘게 보일 수 있었겠지만 이쁘긴 한데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그러자 갑자기 제 말에 급발진하면서 야, 너가 그렇게 잘 그려? 너 솔직히 말하면 그림체도 완전 별로고 국어 시간 때 서평 쓴 거 보니까 그것도 별로더만. 네가 뭘 잘났다고 이 작가님한테 그렇게 말하냐?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심한 말을 한 건가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할까 생각했지만 제가 친한 친구들이랑 반이 다 갈라져서 솔직히 같이 다닐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싫어도 같이 다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전학 하루 전 그 친구와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저희 엄마가 가게 하셨을 때 알바했던 지인인 웹툰 작가가 있는데 그 언니를 C라고 할게요. C 언니를 가다가 만났는데 떡볶이를 사주신다 하셨어요. A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해서 3명이서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죠. 가서 얘기를 하다가 요즘 웹툰 준비 잘 되고 있니? 라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그린 그림과 칸만화 찍어둔 걸 다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정말 너가 한 거야? 인체 투시도 완벽하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진짜 좋은데? 라는 극찬을 받았죠. 그렇게 떡볶이를 먹고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니 C 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 아까 화장실 갔을 때 A 그 친구가 너 너무 비행기 태운다면서 뭐라고 하고 DM으로 자기 그림도 평가해달라고 연락 와서 해줬는데 그 친구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다. 그 친구는 자기도 그림 그리면서 저한테 씹덕이니 뭐니 그렇게 막말을 하던 거였죠. 그렇게 몇 분 뒤 A의 페이스북 스토리에 비행기 태워두니까 좋디? 그거 다 얘 이상한 말일 거다. 이렇게 올라왔길래 바로 C 언니한테 연락해서 A가 평가해달라고 보낸 그림 바로 나한테 다 보내달라고 해서 그림을 받았는데 세상에 인체 비율이나 채색이나 투시나 기초도 안 돼 있는 그림이었죠. 그 그림 받자마자 페이스북에 그 친구 그림과 여태 있었던 일 다 폭로하고 다음날 전학 뿅. A 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인 애한테 물어보니까 걔 제 페이스북 글 때문에 인성이 다 까발려져서 A한테는 생지욕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순간 짜증나서 홧김에 그런 거라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는 지금 베스트 도전 한번 해볼 생각으로 열심히 스토리 구성 중이랍니다. 저는 한 가수의 팬덤으로 굿즈를 사고 파는 일을 종종 하곤 해요. 그런데 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댓글이 달렸는데 직거래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원역에 살고 계신데 거리가 꽤나 멀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거래 파기 방지를 위해 구매자분에게 거래 파기금 동의를 받고 교통비까지 받기로 한 뒤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날짜를 어찌어찌 맞추게 되어 그 날짜에 2시간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수원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30분 동안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학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끝나기에 시간이 꽤 걸리신다기에 그냥 다음날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3시간이 걸려 집에 도착했어요. 왕복 5시간이나 걸리고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교통비는 받기로 했고 물건을 판매하는 저로서는 돈을 받기 때문에 군말 않고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어찌저찌 2시간 동안 이동해 수원역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또 20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늦으시면 곤란해요. 10분 더 기다릴 건데 그때까지 안 오면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죠. 저는 이분이 10분 안에는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3, 4분 뒤에 오는 답장이 저 그냥 거래 안 할게요. 사람 수원역까지 불러놓고 갑자기 안 하겠다니 저는 진짜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갑자기요? 그럼 거래 파기 비용이라도 주세요. 123-5678-9123-45 호돌은행 김호돌. 제가 왜 돈을 줘야죠?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저도 이해질세라
사람 수원역까지 다 불러놓고 이제 와서 파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 거래 안 하겠다니까요? 이거 캡처해서 저격 올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를 그대로 차단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같이 판매하는 언니에게 물었더니 상습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정도 부계정이었고요. 화가 단단히 난 친구랑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로 했어요. 연락을 하지 않고 가는 건 예의도 아닐 뿐더러 옳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계정에 글을 남겼어요. 이건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언제 당신 학교로 찾아갈 거예요 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러라는 식의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지한 날 바로 그 사람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2시간이나 지나 있어서 그 사람은 이미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다음에도 갔더니 허탕. 그래서 친구와 의논을 했죠. 그 결과로는 조퇴를 하고 일찍 찾아가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조퇴 후 기다리는데 수원역보다 더 걸리기도 했고 비도 와서 더 힘들었지만 그 사람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걸 생각하니 막 힘들진 않더라고요. 학교 앞에 도착해서 40분쯤 기다리니 하교 시간이 돼서 다들 학교를 나오더라고요. 저랑 친구는 뒷문에서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 이야기하자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가 말했죠. 저 돈은 꼭 받을 거예요. 지금 없으면 집까지 가서 앞에서 기다릴 거예요. 아, 진짜 왔네요. 근데 어쩌죠? 저 돈이 없는데. 그럼 부모님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아, 제가 집에 지갑이 있거든요? 거기엔 돈이 있어요. 그 말에 집 앞까지 따라갔어요. 그럼에도 돈 없다고 해서 안 되겠다고. 그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받아야겠네요. 아, 그건 좀 엄마가 이런 거 하면 좋나요? 그럼에도 완강하게 나가자 아버님한테 결국 전화를 걸어서 건네주었고,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 친구인데 땡땡이가 5만원을 빌려가서 주질 않더라고요. 땡땡이가? 돈을 빌렸다고? 왜? 굿즈 사겠다고 빌리던데요? 잠시 침묵하시더니 학생, 미안하게 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계좌는 문자로 보내줘. 바로 입금할 테니까. 아, 괜찮아요. 다시는 이러지 않게 잘 부탁드려요. 계좌를 보냈더니 바로 입금해줘서 같이 온 친구한테 교통비랑 수고비도 챙겨주고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아주 그냥 통쾌. 초등학생 때 아싸처럼 지냈던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이 생겼는데 대구에서 전학온 애랑 베프 수준까지 친해졌어요. 학원이 끝나면 베프 친구 A랑 같이 집에 놀러가서 놀았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비디오 게임하거나 수다 떨면서 잘 놀았는데 어느 날부터 숨바꼭질을 제안하더라고요. 집에서 하면 재미도 없고 나가자고 하면 밖에는 위험하고 동생도 어린데 위험하게 놀지 말고 안에서 그냥 숨바꼭질 하자. 그래도 숨바꼭질 하면 맨날 집에서 하니까 재미도 없고 밖이 재밌잖아. 그럼 내가 술래할게. 너는 너네 집이니까 나 모르는 곳에 안 보이게 꼭꼭 숨어있어. 그럼 불만 없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며 집에서 하자고 때를 쓰면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굳이 싸우기 싫어서 수락은 했는데 이 친구가 이상한 점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숨을 때 제 방은 좁아서 베란다나 안방에 많이 숨는데 그 친구가 저를 숨기고 항상 제 방에서 문을 닫고 3분에서 5분 정도 꼭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숨바꼭질 맨날 하니까 지겹다고 앞으로 안 한다는 식으로 통보를 했더니 나 오늘 너무 재미있게 놀았더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나 옷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래, 입어. 이거 사이즈 맞을 거야. 나 근데 알몸이 많이 부끄러워서 너 방에서 옷 갈아입고 온다. 한 6분이 흘렀습니다. 왜 안 나와? 벌써 갈아입고 나왔겠다. 뭐해? 어? 나 더워서 땀 닦고 있어. 너무 더웠나봐. 옷도 잘 안 벗겨져. 그러더니 8분이 지나고 윗옷 맨투맨 하나만 겨우 갈아입고 나와서는 갑자기 성급하게 집을 간다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제 저금통에 돈이 얼마 모였나 확인을 해봤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2, 3년 되는 세뱃돈과 어른들께 틈틈이 받은 돈 한 20만원 가까이 그 저금통에 넣어놨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적어 보여 돈을 세어보니 8만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때서야 의심가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배신감에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증거를 찍어서 신고를 하던 뭐라던 할 생각에 초소형 카메라를 샀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확인해보니 제 물건들이 꽤나 없어졌었는데 말이죠. 이대로 끝나나 했는데 몇 주 후 흔히 불리는 일진 중에 싸움을 잘하는 녀석이 A 녀석을 화장실에서 개패듯이 패서 그 친구는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그 일진 집에 가서 또 훔치다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A는 퇴원 후 바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일진은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으로 직접 갚아주진 못했지만 결국 못된 버릇으로 인해 벌을 받은 것 같네요. 저는 현재 좋은 친구들을 만나 멀쩡히 인싸처럼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야,
네가 뭐라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실패와 배신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스트레스와 지침, 피곤함과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산하고 좌절되고 통수맞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 모든 불행이 닥치길 바란다.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다들 친구들 사귀고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시기였어요. 그 중에서 마음 맞는 몇 명의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 은근히 일진 애들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진 애들은 너무 이쁜 것 같다, 같이 어울리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굉장히 평범한 스타일인지라 눈에 띄지는 않는 편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일진 애들 하는 화장법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더군요. 화장 정도야 요즘 많이들 하니까 그냥 친구가 꾸미는 거에 관심이 생겼구나 생각했습니다. 화장품 쇼핑도 하고 제가 화장을 잘 못하다 보니 친구가 가끔 저한테도 화장 예쁘게 해주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친구가 손재주가 좋다 보니 일진 애들도 화장품 어떤 거 좋은지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친구는 화장품 사면서 항상 일진 애들에게 선물한다며 화장품을 사다 주고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진 애들은 제 친구를 친구로 생각한다기보다 사실 코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매점에 가고 싶으면 친구한테 땡땡아 나 뭐 좀 사줘, 아 맞아 땡땡아 나 배고파 라고 말하면 친구가 별말 없이 사다 주면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교복도 수선해서 타이트하게 입기 시작하더니 화장도 진해지더군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꽤나 잘생기기로 유명한 오빠가 친구에게 관심이 생겨서 친구가 있는 반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같이 끝나고 데이트도 가고 하더라고요. 이후 점점 친구는 거만해지면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순이야 너는 왜 꾸미질 않아? 너 진짜 살 좀 빼라 등 주변에 외모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점점 그 애를 피하는 분위기였어요. 거기다가 그 애가 그 오빠랑 사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일진 중에서 그 오빠를 오랫동안 좋아했던 애가 있더라고요. 이후 일진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그 애 책상을 엎어버리거나 파우치를 다 엎어버리고 화장품도 못쓰게 망가뜨려 놓았어요. 플러스로 친구는 외모에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그 오빠랑 사귀면서 다른 남자애들과도 많이 연락하면서 만나고 다녔었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다 터지면서 이 애는 오빠랑 헤어지고 학교에는 이 애 남자 관계부터 인성이 다 소문이 났어요. 지금은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불쌍하다고 하기보다는 평소에 그의 행실 때문에 잘 됐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뭐 저도 앞으로는 이해와는 어울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퇴근 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나름 동네에서 꽤 규모가 크고 유명한 헬스장이라 종종 연예인, 모델들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녁 시간대쯤이면 종종 마주치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몸매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레깅스에서 가슴이 보일 듯 말 듯한 브라탑을 입고 운동을 하기보다는 사진을 찍으러 왔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셀카 사진을 찍는 분이 있었어요. 다들 헬스장 운동복을 입거나 평범한 자기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거에 비해 눈에 띄는 복장과 노출 때문에 항상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던 그 연예인 같은 몸매랑 얼굴은 실제랑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스타그램 세상 속에서는 칭찬이 쏟아지는 댓글들이 달려있더군요. 어느 날 운동이 끝난 다음 샤워를 하고자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글쎄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진 촬영 중이더라고요.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들리기도 했고 장소가 아무래도 옷을 갈아입는 공간인지라 혹시라도 사진에 찍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던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같이 있던 어떤 분이 아가씨 사진 좀 적당히 찍어요. 지금 저 사진 찍힌 거 아니에요?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 상황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들 말은 안 했지 신경을 많이 쓰였나봐요. 아무래도 탈의실에서 탈의를 하고 샤워실로 가면 옷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폰 보여달라며 사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뻔뻔하게 계속해서 아니 제가 왜 폰을 보여줘야 하며 사진 찍는 건 자기 자유 아니냐고 우기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면서 웅성대기 시작하니 그분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사진 몇 장 지우고 사건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또 헬스장에서 그녀를 보았는데 역시나 오늘도 셀카 사진 촬영에 정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러고 나서 출근 후 인터넷을 보면서 오늘은 뭐 재밌는 거 올라온 거 없나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게시글 제목은 인스타그램 몸짱 실체라며
헬스장에서 매번 보던 그 여자의 보정전 사진과 사진 찍는 민폐 사진, 탈의실 사건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매번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안 잊고 보았는데 결국 누군가가 터트린 모양이에요. 이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인스타그램의 언팔로, 팔로워는 급격히 줄어들고 악플이 잔뜩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헬스장에도 점점 나오지 않더니 요즘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결국 인스타그램도 계정 폭파했더라고요. 살짝 안쓰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민폐스러운 행동했던 거 생각하면 고소하기도 합니다. 다들 헬스장에서는 예의를 지킵시다.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면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당연히 결혼식을 올리면서 회사 동료들에게도 청첩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개념 없기로 유명한 후배가 있었는데 일 처리도 못하고 지각은 밥 먹듯이 하는 후배였습니다. 실수도 많았는데 이 친구의 실수로 제가 혼나곤 했어요. 처음에는 따로 불러서 좋게 설명도 해보고 열심히 가르쳐 보려고 했지만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 거의 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사건은 바로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들과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한두 명씩 오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의 후배도 왔더군요. 정신없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결혼식에 와준 하객분들 한 명 한 명 감사 인사를 돌리기 위해 축의금 장부를 보게 되었죠. 글쎄 그 문제의 후배가 3만원을 했더라고요. 사실 요즘 3만원이면 식비도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친한 동료한테 들어보니 친구들을 4명이나 데리고 왔다고 하네요. 황당하기도 하고 평소 제가 회사에서 업무적인 걸로 혼낸 것 때문에 이 후배가 저한테 기분 나쁜 게 있었나 싶어요.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얄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후배는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얄미웠던 후배였던지라 속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한 방을 먹이지 못해서 살짝 아쉽기도 했어요. 이 친구랑 인스타그램이 서로 마팔이었는데 어느샌가 이 후배가 결혼 준비를 하는 피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결혼식 날짜와 장소가 나온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 후배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결혼식 날 따로 초대를 받지는 않았지만 찾아갔어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후배가 저를 보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초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왔지?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냥 내가 왔다는 것만 보여주고 저는 식도 보지 않고 바로 친구들과 바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후배랑 똑같이 친구 4명과 함께 3만원만 내고 밥 먹고 왔네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다음 그 후배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양심이 있는 거냐는 둥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한 것 같다. 후배의 장문의 카톡을 보고 난 너가 한 대로 한 것 뿐인데? 내로남불 심하네 너? 그 이후로 바로 카톡 차단, 인스타그램 차단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인 걸 잘 알기에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생각하니 정말 고소했습니다. 나름 회사 생활하면서 잘 이끌어주려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업무도 대충 하더니 결국 이렇게 인연이 마무리되더라고요. 이제 후배가 정신도 차리고 개념도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20대 중반이 넘어가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남자를 만날 기회가 적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 통해서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3대3 미팅으로 남자들 쪽 직업들이 꽤나 좋더라고요. 금융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하니 매너도 좋고 깔끔하니 좋겠구나 싶었어요. 나이대도 비슷해서 대화도 잘 되고 재밌을 것 같은 기대가 높았어요. 대망의 미팅날 친구들은 정말 예쁘게 꾸미고 나왔더라고요. 명품 가방 하나씩은 다들 필수로 들고 나오고 화장도 더욱 신경 써서 하고 나온 게 느껴졌어요. 남자들도 꽤나 외모가 괜찮았습니다. 룸에서 만나서 조금씩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서로 무슨 일, 돈은 얼마나 버는지 대놓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탐색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이유라서 그런지 남자들의 관심에는 저는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하면서 슬슬 무례한 질문들이 이어지더라고요. 땡땡씨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나봐요? 이런 말장난부터 시작해서 이런 미팅 자리는 처음이죠? 해외여행은 다녀본 곳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20살 이후로 정말 먹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도 지독하게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고생했더니 종잣돈이 꽤 모여서 제가 원하던 카페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꽤나 사업이 잘 풀려서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아끼고 절약하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돈을 꽤나 여유있게 버는 편인데도 옷이나 가방 이런 거에는 잘 돈을 쓰지 않아요. 옷도 그냥 쇼핑몰에서 저렴한 거 입고 다니거나 가방도 에코백 정도?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굳이 교만한 듯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굳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기보다는 알바 정도 하는 이미지로 말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무시당한 행동에 화가 났지만 미팅 나온 제 친구들이 즐거워 보이기도 하고 주선자와 저와의 관계도 있고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그냥 받아주었어요. 술자리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데 6명이 모였던지라 술값이 정말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술을 다 마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돈 많은 척, 있는 척 했던 남자애들이 카운터에서 돈은 누가 계산할지 쭈뼛쭈뼛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루 버는 순수익 비용에 비하면 그날 술값은 정말 커피값 정도로 우스운 가격이었는데, 그래서 그 남자들 밀치고 제가 당당히 일시불로 계산하고 돌아섰어요. 그때부터 뭔가 눈에 와 멋지다 쓰여진 것 같았는데 의아해하는 시선도 있었고요. 밖에 나가 발렛 맡겨놓은 차를 기사님 불러 뺐는데 제가 다른 건 욕심이 하나도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차에 욕심이 있던지라 차는 남자들도 드림카로 많이 이야기하는 외제 스포츠카입니다. 그때부터 시선 고정되더니 집에 도착해서 보니 뒤늦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미팅에 나왔던 남자애들한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너무 속보이는 행동을 하길래 그냥 다 차단했어요. 그렇게 있는 척을 하더니 저도 언젠가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 무리 중에 점점 친해지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저와 그 아이는 CC가 되었습니다. 다정하게 챙겨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학교 생활을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저랑 함께 어울렸던 무리 중 한 여자애가 항상 저의 화장법, 옷 입는 스타일을 따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나랑 취향이 비슷하구나 하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나치더라고요. 제가 산 귀걸이며 원피스, 가방까지 제가 사고 나서 며칠 지나면 그대로 따라하고 와서 주변에서도 친구들이랑 너랑 엄청 비슷한 것 같다라는 자주발을 할 정도.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잠시 시간이 되어서 남자친구랑 같이 카페를 갔어요. 남자친구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핸드폰 액정에 인스타그램 DM 알림이 왔더라고요. 보면 실례라는 걸 알지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살짝 눌러보니 친구의 아이디가 눈에 보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날 이후 또 데이트를 하는데 우연히 서로 핸드폰으로 장난치다가 남자친구의 카톡 리스트를 보았는데 글쎄 매번 저를 따라하는 그 여자의 대화 목록이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DM으로 연락처를 물어보더니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다며 여자친구의 친구니까 완전히 연락을 씹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답장만 해준 거라며. 그러다 나중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누구랑 계속 웃으면서 카톡을 하더군요. 순간 직감적으로 남자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티나지 않게 몰래 살짝 지나가면서 핸드폰 화면을 보니 카톡 대화창 프로필이 바로 남자친구군요. 이날 알았어요. 둘이 몰래 만난다는 걸.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바로 화를 내면 둘이 아니라고 잡아댈 것이 눈에 보여서 일단 진정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방심한 틈마다 둘이 대화 내용을 증거 확보용으로 찍어놨어요. 둘이 확실하게 바람을 폈다는 증거가 쌓인 다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냥 싹 다 올렸어요. 무슨 학과, 몇 학번 다 올렸죠. 학교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나고 친구는 울고 남자친구는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부인을 못하더군요. 친구와 남자친구는 학교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졌고 남자친구는 군대를 가고 친구는 결국 휴학했어요. 둘이 바람난 사실을 알았을 땐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나게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네요. 사연을 보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적어봅니다. 저에게는 이젠 구남친이죠. 꽤나 알콩달콩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CC 커플로 만나서 사귀다가 제가 먼저 취업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 처음 취업하고 나니 회사 사람들과의 신경 써야 하는 관계도 많아지고 업무도 익숙해지기까지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응하다 보니 자주 못 만나게 되고 조금씩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이런 제가 얄미웠던 건지 연락을 하면 투덜대기 일수였고 회사 사람이 먼저냐 투정 부리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만나기 힘들 것 같다며 말했는데 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사귈 때 보지 못했던 집착이 시작되었어요.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불편하고 나중에는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며칠 후 저는 어느 때와 같이 회사에서 선배들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톡이 와서 보았더니 글쎄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와 잠자리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볼까봐 황급히 영상을 껐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고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영상 유포 안 되길 바라면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욱더 무서워져서 잠수를 탔는데 또 다른 영상을 보내면서 이 영상 회사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떨까? 유튜브에 올려볼까? 하면서 카톡이 왔는데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지? 회사 사람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얼굴 보지? 나는 이제 사회생활하기 어려워지는구나 하면서 온갖 생각으로 정말 어디론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잠수 타고 싶어졌어요. 며칠을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저의 고민을 만나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에게 말을 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구는 친척 오빠가 변호사인데 고소하는 일을 도와주겠다며 차근차근 저를 도와주었어요. 저도 이렇게 피하는 게 답은 아니겠다 싶어서 친구가 소개해준 오빠와 함께 통화를 하고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 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친에게 연락해서 아니 영상을 유포하면 너도 나오는데 괜찮아? 했더니 자기는 나와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너랑 잘 헤어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협박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다고 자신의 잘못을 술술 말하더라고요. 저는 카톡과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녹음했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모였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님을 만나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협박을 하던 남자친구는 고소장을 받고 조금 놀랬나 보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이렇게 협박을 할 줄은 몰랐나 봐요. 결국 전 남친은 협박죄와 동영상 촬영죄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이후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았고요. 이후 남친의 협박은 없어지고 저는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한테도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 일처럼 도와준 친구에게 어찌나 고마운지 고소가 잘 진행된 후 정말 고맙다며 친구한테 여러 번 말했네요. 뉴스에서만 듣던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이야. 말은 못하지만 저와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황하고 피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 호텔 식음료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호텔의 규모가 큰 곳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다들 아는 곳일 듯하여 일하는 곳은 공개하기가 어렵네요. 호텔에는 무서운 여자 선배들도 많이 있지만 더욱 스트레스를 주는 건 까탈스러운 남자 선배들까지 있는 점이에요. 나름 첫 직장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고 저도 열심히 버텨보고자 노력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적응하는데 애를 쓰고 있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남자 선배들과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유독 야한 농담을 자주 건네거나 여자 직원들 몸매 평가를 하는 나이가 좀 있는 남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야한 농담할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자 후배들이 당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얄밉고 화가 나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참고 일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정도가 지나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단 둘이 있을 때면 은근슬쩍 손을 잡거나 지나갈 때 엉덩이를 치는 등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거기다가 쉬는 날엔 매일매일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퉁퉁 붓곤 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쉬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단둘이 있을 때 하는 농담이 지나치기 시작하더니 결국 스킨십들이 심해지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계속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냥 참으면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더라고요. 결국 회사에 있는 노조위원회에 찾아갔습니다. 성희롱 관련하여 신고하게 되면 앞으로 제가 일을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계속 참으면서도 회사 생활은 힘들겠더라고요.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카톡 내용들을 전부 첨부해서 자세히 적어서 고발하고 왔어요. 결국 며칠 뒤에 회사 내에는 소문이 싹 돌고 같은 또래 선배들이 찾아와서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 같은 말을 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만둬야 할 것 같은 건 바로 저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희롱을 일삼던 선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 직원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결국 다들 참고 있던 직원들은 노조위원회에 찾아가 다들 고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그만둬야 할 분위기였는데 분위기는 싹 바뀌었어요. 다른 호텔이나 리조트를 옮기려고 했던 그 선배는 결국 이 업종 개통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직도 어려워지고 결국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너도 나도 알면서 쉬쉬했던 회사 분위기에서 이제는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은 싹 사라졌어요. 처음 다녀본 회사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웠지만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내 분위기도 좋고 꼰대 같던 선배들도 많이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선배 참교육해준 썰 속 시원합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쇼핑을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여자입니다. 친구와 함께 홍대에서 약속이 있어서 홍대에 갈 일이 있었는데 좀 이른 시간에 도착했던지라 오랜만에 아이 쇼핑이나 해볼까 하고 열심히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는데 때마침 친구가 도착했다고 해서 입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부랴부랴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입어보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옷 핏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입는 옷 두기도 아깝고 바로 다음날 환불하러 가기 위해 샀던 그대로 깨끗하게 담아두었어요. 일어나서 저는 어제 환불하려고 했던 옷을 가지고 홍대로 갔어요. 바로 옷가게에 도착해서 일하시는 직원분께 어제 구입했는데 환불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구입한 영수증도 잘 챙겨갔죠. 환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표정이 확 구겨지더니 환불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하는 거예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적힌 곳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서 너무 황당했죠. 아니 어제 계산할 때 그런 말도 없으셨고 환불이 안 된다고 지금 써있는 곳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아니 언니 여기는 원래 당일날 가져오셔야지 환불이 되는데 모르셨구나 하면서 비꼬는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당일날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네요. 거기다가 홍대 정말 자주 가고 쇼핑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곳은 처음이라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보여서 그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오늘 하루 재수 없다면서 진상이라고 앞에서 흉을 보더라고요. 저를 앞에 두고 무시하는 말을 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꽤 유명해지다 보니 패션 의류나 아이템들 협찬도 꽤 많이 들어왔죠. 결국 제가 당했던 억울했던 일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댓글에는 난리가 났었어요. 저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즐겨보던 분들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는 등 저뿐만 아니라 이 옷가게에서 이런 대접을 받은 분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결국 그 옷가게 사장님도 알게 되어서 저에게 DM을 통해서 미안하다며 가게 손님이 뚝 끊겨서 너무 힘들어졌다고 미안하다고 환불해줄 테니 꼭 연락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대접을 받았던 분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제 일까지 터지면서 꽤 일이 커진 것 같더라고요. 결국 사장님은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잘못한 내용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며 사과 영상까지 올리고 환불을 안 해줬던 고객들 모두 해주기로 하고 잘 마무리되었어요.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 유독 한 명이 예쁜 척을 심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셀카를 찍을 때는 항상 필터 보정이 한가득으로 찍고 인스타그램 업로드할 때 보정은 필수였죠. 그러면서 항상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던 친구였어요.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었어요. 거기다가 친구는 신발이며 가방, 옷은 무조건 항상 명품만 고집했어요. 혼자 입고 다니면 상관은 없는데 친구랑 친해지기 시작하니 이제 다른 사람들 평가가 시작되더군요. 쟤는 피부가 너무 별로다. 쟤 아까 가방 봤어? 저런 건 줘도 안 메고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평가가 지나치게 되다 보니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 친구가 저도 욕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같이 20살인데 친구만 명품을 좋아하다 보니 친구들과 쇼핑을 가도 그 친구와는 어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모두에게 자신의 신발이나 가방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같은 과 아이들과 조별 과제를 하는데 그 조별 모임 중 남자애가 과제 때문에 연락한 것을 내가 한미모 하잖아. 어떤 남자애가 연락 왔더라고. 나 너무 인기가 많은 거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제 때문에 연락한 거야. 너뿐만 아니라 조별 애들한테 다 연락했음. 하! 너 지금 나한테 질투하니?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냥 얼버무렸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실에서 모여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쇼핑을 한 옷을 처음 게시한 날이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인지라 별 생각 없이 구입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유명 명품 스타일을 카피한 제품이었나봐요. 교실에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큰 소리로 너 지금 짭 입은 거야 이거? 하면서 친구가 웃으면서 놀리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결정적으로 네가 이런 짭 같은 거 입고 다니니까 만나는 남자들도 다 그 모양이지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친구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명품들이 모두 가품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친구의 언니가 명품을 꽤나 많이 갖고 있는데 친구랑 동일한 신발과 지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거랑 가죽 느낌이나 로고 모양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친구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곤 했는데 다른 친구가 택배 온 것을 보고 쇼핑몰 이름을 보아하니 어떤 곳에서 쇼핑을 했나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가품을 파는 사이트인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허영심 가득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기 위해 저의 과가 다 모인 날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가방이랑 신발 이거 얼마야? 신발은 80만원, 가방은 150만원이고 아, 너가 구입한 쇼핑몰에서 신발 그거 8만원, 가방 12만원에 파는 거 내가 봤는데 너 그거 다 가짜잖아.
그 말에 친구는 얼굴이 급빨개져서 당황하더군요. 그 이후로 평소 친구들 무시하고 예쁜 척, 인기 많은 척은 다 하고 다니던 친구는 과에서 소문이 다 나서 그날 이후로 명품은 전혀 하고 다니질 않더라고요. 어울리는 친구들도 없어지고 혼자서 학교 다니는데 평소 다른 사람 외모 평가하고 옷 품평해하듯이 말하고 다니던 꼴 안 봐서 너무 속 시원하네요. 남자친구랑 사귄 지 6개월 정도 넘어가다 보니 이제 친구들도 조금씩 소개를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베프인 친구에게도 남자친구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었는데 드디어 보여주는 날이 왔습니다. 다같이 밥을 먹기로 해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친구도 불편하지 않게 남친과 잘 어울리다 보니 저도 편하더라고요. 친구랑도 만나고 싶고 남자친구랑도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다같이 모여서 놀기에도 좋아서 같이 부르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와 친구를 너무 믿었던 탓일까요? 어느 날부턴가 친구와 남친이 서로 연락처를 아는 것을 알고 있긴 했어요. 제 생일이 다가오거나 하면 필요한 것들, 갖고 싶은 거를 친구한테 물어봐서 센스있게 준비를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나봐요. 저랑 싸우거나 하면 싸우고 서운한 걸 친구한테 털어놓고 종종 만나서 술도 마시곤 했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잠금이 생기고 같이 있을 때는 폰을 잘 보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다른 친구가 보고 저에게 말해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속상하고 충격이 컸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 친구랑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의 폰으로 인스타그램 이런 걸 구경하는 척 하다가 DM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남친과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제가 아니라 제 친구더라고요. 달달한 애칭으로 주고받았던 내용들, 야한 농담들까지 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 일단 증거로 다 핸드폰으로 찍어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어요.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직감적으로 둘이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뭐 하냐고 했더니 오늘 그냥 피곤해서 집에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의 집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집 안은 사람 소리가 나는데 배를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문이 부서질 듯하게 두들기면서 당장 문 열라고 소리쳤어요. 한참을 그렇게 문 앞에서 소리치다가 문이 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둘이 같이 있었어요. 잠자리 하던 도중 놀랐는지 친구는 옷을 입는 듯 마는 듯 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허둥지둥 챙겨 입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긴 말 하지 않았어요. 증거 확실하게 잡았고 저는 그동안 둘이 저 몰래 만났던 내용과 사진 증명들을 각자 일하고 있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모두 공개해버렸습니다. 둘 다 회사에서 징계를 먹고 여자애는 회사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했나 싶었는데 도저히 화가 사그라들지가 않고 저만 바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번 계기로 다시는 친구든 전남친이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행동은 안 했으면 하네요.